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취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자칫 방심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광탈의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류 전형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유진 씨는 어떤 게 좀 포함되어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사진을 안 넣는다든지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2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에 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데도 일단 무조건 넣어보는 이력서. 이런 거는 뭐 믿고 거르게 되는 이력서가 되겠죠. 2위는 회사 이름을 잘못 쓰는 거. 이건 생각만 해도 정말 네. 끔찍한 실수입니다. 3위는 지원 분야를 잘못 기재하는 것이고 4위는 아까 말씀하신 마감 기한이 제출하는 취준생들도 많다고 하고요. 5위가 바로 사진 미제출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안 넣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진을 제출하는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사소한 실수들이 많은데요. 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청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실수를 면하기를 바라면서 목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2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몰려드는 채용 일정에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LG그룹 공채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교 어벤져스인데요. 위포트의 차재원,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3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잡정보센터에서 젊은 피를 담당하고 계신 3분이 등장하면서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오늘 LG그룹 공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LG그룹 채용에 대한 취준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 참여로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LG 공채에 대해서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3분의 컨설턴트님들이 알려주는 성공 취업의 노하우는 물론이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서 니나쌤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바로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원벤님이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스펙을 많이 보는지 또 여자들도 많이 입사하는지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스펙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좀 믿고 듣는 사이다 같은 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송아 쌤 좀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근데 네. 그 스펙이 네. 많이 보나요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스펙을 많이 보면 안 넣으실지가 저는 또 궁금해요. 사실 맨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본다 이러면 안 넣으실 건지 먼저 묻고 싶고 네. 일단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G그룹은요. 계열사별로 되게 상이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공채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공유하는 편인데 네. LG그룹은 계열사별로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 그래서 정말 가장 극과 극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2 그룹을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펙을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먼저 체크를 했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3.0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해외 영업 같은 부서들도 있는데도 굉장히 말하자면 어학 기준이 낮아요. 토익 700, 레벨 6 이 정도면 진짜 낮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만 넘으면 일단 서류 통과를 시켜주는데 자소서를 보고 마음에 들면 붙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대충 걸른다, 뭐 대충이 아니죠. 이렇게 쓱 걸르고 인적성으로 걸은 다음에 서류를 또 걸러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엄청 많이 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 그러면 LG전자는 그냥 스펙 그냥 다 들어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정말로 우리는 적정 수준의 스펙만 넘으면 자소서로 거르는데 자소서로 걸러보고 나면 실제로 토익 950 이상이 수두룩 빽빽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익 950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자소서 대충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됐고 우리는 학점 봅니다. 학점 적정 수준 이상 커트면 그냥 뽑지도 않지만 조금 이제 합격이 좀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뭐 절대 떨어져는 아니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네.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학점이 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3.3 정도를 제한으로 둔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나 그 외의 과들은 이제 뭐 3.3에서 3.6 정도로 본다. 네. 그리고 가장 학점을 뭐 후하게 준다기보다 후하게 주는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지 좀 학점이 전체적으로 높은 학원과 기준으로는 3.6에서 3.9 그리고 문과생 평균 3.5 이상은 돼야 좀 저희는 서류 합격이 수월하실 것 같아요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석사분들은 난 석사를 통해서 이제 학점 세탁을 빡빡했다. 트롬 세탁기를 돌렸다 생각하시지만 절대. 석사는 학사 학점을 보니까 트롬 세탁기를 돌린 게 실제로 아니다. 세일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보는데 학점 안 본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명확하게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차코치님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번 이 프로그램 출연할 때마다 느끼지만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이 내 얘기를 다 해버리시면 남아있는 이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 뭐 훌륭하시죠. 잘하셨고요. 일단 그 가이드를 믿으라란 말이 그 계열사마다 상이한 가이드이긴 하지만 채용 담당자분들이 해당 회사의 채용을 안내하는 게 초점을 두지 거짓말로 어나운싱을 하는 게 분명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확하게 스펙에 대한 기준이 이 특정 스펙 이상이 올라가야만 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스펙인 분들이 자소서라던가 면접 등 여러 평가면에서 평가가 좋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평균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예외란 것도 분명 존재하고요. 뭐 한양대, 서강대 친구가 붙을 수도 있지만 명지대, 가천대 친구들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는 게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그만큼의 자기소개서의 내공과 여러 면면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제 학생 중에는 광운대학교 여자 학생의 경우인데 이분은 사실 전공학점이 좀 낮기 때문에 이분이 도저히 어떤 엔지니어로서는 혹은 생산관리자로서 이걸 어필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술 영업 쪽으로 다른 공채 전형에 다시 한번 노려서 새롭게 지도를 해갖고 물론 입사는 삼성으로 했지만 동시에 붙어가지고요. 뭐 더 좋으니까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본인에게 상황에 맞게 접근을 해주되 절대적으로 본인이 무슨 대입 지원하듯이 배치평가표 보듯이 너 어디 점수 밑으로는 여기 못 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불리한 송쌤. 네, 말씀해 주시죠. 짧게 어쨌든 LG 같은 경우는 채용 설명에 가면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점수가 된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펙만을 보진 않지만 다양한 것들을 종합 고려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자기소개서 또한 예전에는 항목들이 길었는데 지금은 딱 두 문항을 물어보고 1,500자만 놓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도 또 같이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고 아까 송합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서류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성 본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는 만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그것들을 고도화 어떻게 잘 시킬 건지 그거를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댓글도 보면 여성들도 많이 입사를 하는지도 궁금해하셨는데 송하쌤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송아쌤이 보시기에는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안 다녀봤으니까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이라기보다 그냥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해 이공계 분들이 많이 취업하시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7대3 정도 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네요. 그리고 문과 분들이 많이 뭐 하시는 이제 본부의 뭐 경영 지원이나 영업 본부 같은 경우는 6대4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이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뭐 영업이다, 뭐 R&D다 이런 걸 나누지 않고 봤을 때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LG그룹이 조금 여성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삼성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여성 비율.
가지고 있는 전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댓글은요. 경영 분야에서는 LG전자 자소서를 쓸 때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녹여서 써나 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까 송하 쌤도 그렇고 차코치님도 그렇고 송 쌤도 그렇고 자소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코치님께서 좀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자소서, 기회가 왔군요. 자소서를 어느 정도 기대하겠습니다. 좀 녹여서 써야 되는 건가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녹인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검색하고 내가 현직자로부터 받은 지식을 그대로 바이패스해서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 건 곤란하겠죠. 이를테면 용어를 정리하는 거의 무슨 위키백과나 무슨 네이버 두산백과 같이 용어를 정의 내려가면서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식의 지식 나열을 하셔서는 곤란하고요. 해당 분야의 회사가 현재 어떤 사업의 현황이나 관련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의 현황을 한 문장 적어보면서 해당 지식에 대한 게 앞으로 어떻게 응용이 돼야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영업이 거래선이라던가 회사의 실적에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걸 본인이 이해하고 있음을 그걸 보여주셔야지 일방적인 용어 정리라던가 그 지식을 그대로 투영해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럼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전자산업 관련 지식이 많이 중요한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 전문 지식과 준비 태도를 LG 자소서에 많이들 녹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자소서에 얼마나 어필을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진호원 쌤에게 먼저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잘 쓰는 분들을 보면은 다트라든지 홈페이지 아니면 직무 설명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참고하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근데 잘 쓰는 분들은 그것들 아까 전에 이제 차코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긁어오기보다는 그것들을 내 단어로 재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영업 마케팅 경우는 지금 이제 LG전자는 다른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DS 부문 이런 것처럼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거나 소재를 이해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LG전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결국 우리네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아우르고 있잖아요. 냉장고라든지 오디오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소위 소비자적 관점을 넘어서 공급자적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는 게 영업 마케팅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또는 감성적, 기술적 효율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최종 구매 의사결정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하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LG 자소서에 대한 질문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한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송하 쌤이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라고 하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자소서를 할 때 상황 설명이 길어져요, 보통 대부분.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인 내가 등장하고 일이 끝나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내가 쓴 걸 프린트해 보시고 내가 상황 설명이 어떤지, 그러니까 상황 설명의 분량에는 빨간 펜을 한번 쳐보시고 그중에 내가 문제 해결을 한 방법이라든지 내가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왜 끌어들여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파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빨간색이 좀 많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면 본인의 자소서가 피바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죠, 이번 하반기 공채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의 키워드, 주점 하면 주점에서 신 메뉴 개발했거나 주점에서 누가 주점 안 하고 뛰쳐나간다 그러는 거 붙잡아 왔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은 짧게 내가 왜 그런 것을 해결했는지, 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썼는지, 일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런 역량 위주로 좀 자소서를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피바다가. 네. 네. 피바다가 된 걸 확 하면 네, 보이면은 그린라이트인지 피바다인지 이거 감안하게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코치님은 어떤 비유를 해주실지. 사실 제가 화면에 나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인 비유 감사드리고 비유하면 예. 또 차코치님 원래 제가 맞아요. 전통의 비유가 있는데 이제는 뭐 제가 물러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송하쌤 최고 말씀드리고요. 뭐 긴 말씀은 필요 없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주신 거에서 제가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이제 경영 분야, 그러니까 경영 지원을 지금 의미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영 지원 부문 분들은 사실 이런 가전업체에서 그런 회계라든가 인사, 이런 경영 지원과 같은 일을 굳이 제조업에서 하셔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연결고리, 내가 왜 굳이 이 업종에서 이 분야에서 경영 지원 파트에 그 특정 직군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의 어떤 링크, 연결 도구로서 이 지식을 응용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서 아까 제 조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베를린에서 독일 가전이 있었습니다. IFA 가전 박람회가 있었는데 시그니처 스위트 키친이라고
이제 완전 그 초 프리미엄 스위트 키친 해서 아예 빌트인으로 가구, 주방 용품들과 함께 그 현지의 뭐 가게 같은 이런 좀 특정 현지의 어떤 그런 빌트인 업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런 좀 고객 접점에서 최선의 어떤 IoT적인 요소를 결합한 그런 가전 어떤 시스템을 가까이 가구 시스템, 그러니까 리빙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예 판매를 하는 걸 기사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유럽은 주방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방을 꾸릴 수 있게끔 연구하고 고민한 연구원들과 영업인들의 작품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움직임을 보고 아까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얼마만큼 공급자 입장에서 고객들에 대한 어떤 삶이라던가 여러 면면들을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냥 나 이제 고민할 수 있어요 라고 쓰지 마시고요. 그런 현황과 어떤 벌어지는 현상을 보시고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녹여서 그걸 녹여달라는 것이 바로 가전업계에 대한 지식을 녹여달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원쌤도 합격 가이드를 좀 네. 주시죠. 그래서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적 관점에서 써야 되는데 최근에 합격한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고 제품들을 많이 애용을 했고 또 많이 판매도 해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0여 개 제품을 팔아보면서 중고 제품 판매할 때는 어떤 식의 사진을 올려야 될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쓴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을 얻었는지를 어떻게 강조해서 100개를 팔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결과적으로 면접관한테 되게 좋은 점수를 얻어서 합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공급자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인턴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해봐야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의 효용을 가지고 그거를 타인에게 제안해봤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중고로 판매해봤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잘 어울러져서 1500자 안에 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의 좀 자소서 합격 가이드를 다 들어봤고요. 이어서 도레미파 미래도님 하반기 중요 키워드 궁금합니다. 이런 건 좀 본인이 알아보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댓글이 왔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원 쌤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세 가지 정도 지금 LG전자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 ThinQ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인공지능 플랫폼을 지금 완성하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이 어쨌든 상반기와 하반기 다르게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이 트렌드 이슈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봇인데요. LG전자가 갖고 있는 지금 로봇 산업은 크게 가정 로봇과 산업 로봇 그리고 상업 로봇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에어스타라는 안내용 로봇을 지금 계속 배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입니다. LG전자가 단순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만 다루지 않고 우리 지금 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지금 제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 많이 R&D를 하고 있고 소위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지금 R&D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TO가 많다는 얘기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보면 사실 LG전자 또는 다른 기업들도 TO를 잘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알려지면 이 사업부가 지금 얼마나 R&D를 하고 있고 또는 규모가 어떻게 되며 또 앞으로 어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경쟁사들도 같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주는데 간접적으로 뉴스만 충분히 봐도 여러분들이 TO를 감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떠한 점들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 또 TO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네. 한 말씀만 좀만 더 네네. 드리자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본인 자기소에 옮기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옮기면서 자부심을 느꼈고 본인이 좀 매력이 끌렸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훔쳐보듯이 이렇게 지켜봤다는 식으로 요래 이 비용 괜찮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먼 발치서 지켜봤다. 아, 빵 터지셨네. 그런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떤 면에 기여할 수 있거나 나의 전공 적합도가 어떻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고 녹여야 되는데 그냥 바라봤다,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한번 확신이 든다. 뭐 이런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해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상반기 채용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LG 하반기에 지원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송아 쌤이 좀 알려주시죠. 글쎄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LG전자가 그 영업 부서가
원래는 아니었고 원래는 해외 영업이랑 국내 영업이 따로 있다가 이제 국내 영업본부로 한 2, 3년 전쯤에 통합이 돼서 영업본부로 뽑아서 국내 해외를 나눠 뽑았다가 이번에 다시 결론적으로 국내랑 해외를 따로 뽑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영업본부로 뽑아놨더니 알고 보니 다 해외 영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서 국내 영업하라고 시켰더니 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영업본부로 그러니까 해외 영업하고 싶은 사람은 해외 영업, 국내 영업하고 싶은 사람은 국내 영업 이렇게 따로 뽑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그래봤자 어차피 TO는 둘 다 한 자릿수라고 하니까 뭐 내가 좀 영어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영업, 내가 뭐 좀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내가 국내 영업에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이신 분들은 이제 국내 영업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이공계열 키워드 위주로 뽑아주셨는데 문과생분들의 키워드는 B2B가 아닐까 하는데 B2B의 두 키워드는 빌트인과 사이니지 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트인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해서 우리 LG 가전제품을 다 빌트인으로 너네 건설사에 넣어라 이런 영업이 될 것 같고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이디야의 모든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LG 사이니지로 다 이렇게 채워 넣어라 뭐 이런 B2B 영업이 조금 이제 문과생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은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바로 다음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장호철님,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네요. 자, 질문이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뭐 스펙이나 경쟁률도 중요하겠지만 세 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답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코치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관리와 기술 둘을 헷갈려 하실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공계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일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지만 우리 호철 친구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 판단이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 기술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술이라는 건 아무래도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선의 여건들을 바라보고 즉시적으로 이 공정에서 뭔가 더 나은 개선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 관리의 경우는 생산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원자재 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거시적인 느낌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결국 본인의 어떤 전공적인 강점이나 과거의 어떤 이력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디 쪽이 더 나에게 적합한지를 조금만 더 판단해 보시는 게 좋긴 한데요. 사실 뭐 생산 기술만 쓰는 분도 없고 생산 관리만 쓰는 분도 없습니다. 지원 공고와 상황, TO 등 다양한 관점으로만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무가 어떻다라는 것 정도는 지금 저희의 설명뿐만 아니라 관련된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현업상에서 여러 회사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두루두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쌤도 좀 추가 발언해 주실까요?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최근 직무 설명에서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관리하고 생산 기술의 차이점에 있어서 생산 기술은 붕어빵 틀을 제작하는 일이다. 근데 생산 관리라고 한다면 생산 기술에서 만들어진 그 틀 안에 붕어빵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생산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SOP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SOP는 Sales Operations and Planning 회의라고 하는 것이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회의인데요. 결과적으로 생산 관리에서는 얼마만큼 우리 수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급이 가능한지를 최적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산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스탠다드 타임 개선이라든지 또는 공정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개선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취준생 카카님, LG전자 채용 규모가 큰 직무는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차코치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뭐 일단은 여러 사업부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없고 회사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상 뭐 채용 규모가 예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전망은 나옵니다. 이 예년이라는 건 작년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VC 사업부의 경우는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이 현재 지금 이루어졌던 이력이 지난 여름 공채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예상은 됩니다. 네, 이어서 송아 쌤이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LG는 워낙 LG는 아니고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런 채용 규모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가보시면 채용 규모를 되게 말하기 싫어하는 기업이 있고 슬쩍 막 떠보면 말해줄 것 같은 기업이 있고 그래도 막 대놓고 말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대놓고 말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슬쩍 떠보면 말해줄 것 같은 기업들은 뭐
뭐 그런 기업들 뭐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게 절대 말 안 해줄 기업들 그러니까 절대 말 안 해줄 기업들을 조금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일단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간 뭐 H&A나 HE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아무래도 계속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잘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좀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그 공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냥 듣고 흘리실 정도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위쪽에 있는 것들이 채용 규모도 많고 인기도 많고 좀 그래요. 잘 나가는 부서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좀 우리 기업이 이런 직무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제일 관심 많고, 그러니까 TO도 많고 경쟁률도 높고 뭐 이런 부서들. 그래서 이제 H&A나 HE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VC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자동차가 말씀 주신 대로 워낙 어렵고 자동차는 조금 이제 전문적이니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GM사는 70% 정도로 LG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GM사가 휘청휘청하니까 뭐 네.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MC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핸드폰 거기는 워낙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잘 아실 텐데 SW 직구는 그래도 MC 쪽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 기술을 다 MC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SW 직군에 한해서는 MC 쪽이 조금 TO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CTO나 기술은 워낙 기술원은 석사 이상만 채용하니까요. 석사가 60-70% 박사가 20-30% 정도 뭐 이렇고요. B2B가 거기 보시면 있는데 2017년 연말에 이제 신설된 부서라서 아직까지는 좀 니즈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원이 아직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은 좀 TO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송쌤도 추가적으로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그쪽에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도 가늠을 할 뿐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사업의 뭐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그 베이클 컴포넌트 사업부, VC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 화학이 지금 배터리를 많이 제조하고 있죠. 근데 LG 전자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이 그 VC 사업군 안에 그 그린 사업부에서는 배터리 팩을 계속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MC 사업부, 소위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곳에서는 계속 적자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는 이유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AI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LG가 지금 밀고 있는 땡큐라는 것도 결국 이 LG의 스마트폰의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삼성은 빅스비라는 게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자체적인 플랫폼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지금 LG 같은 경우는 구글의 홈, 구글의 그 AI 스피커하고 연계를 하고 또 아마존하고 연계를 하고, 왜냐면은 스마트폰에 자체적으로 쌓인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의 그 AI의 그 패러다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MC 사업군도 적자라고 해서 채용을 계속 안 하지 않고 계속 확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사업으로 지금 뷰티 사업부를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결국 피부 케어, 화장품 만들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신사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고 TO가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홈 어플리언스 앤 에어 솔루션 같은 부분에서는 최근에 에어 솔루션 부문에 어쨌든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수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곳은 그만큼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마케팅 또한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또 TO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루룰님, 만일 서류 합격하게 된다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이게 서류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은지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 분한테 좀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송아 쌤이 이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루룰은 이 닉네임 그대로야. 인생에 별 이렇게 고민이 없고 별 생각이 없어요. 이 서류를 준비하면 면접이랑 다른 건지 서류랑 면접은 뭐가 비슷한 건지 루룰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서류랑 면접이랑 뭐가 이렇게 다른지, 이게 글로 쓰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인데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이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취준생분들께서 서류 때는 내가 비록 요딴 식으로밖에 못 썼지만 면접만 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얘기할 것이야 라고 하시지만 면접에 가서 그 서류에 있던 거 그대로 읽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부터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분께서 워낙 또 말씀을 잘 해주시겠지만 1차 면접은 내가 좀 의리예요. 근데 2차 면접은 내가 좀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꼬고 면접 봐라는 아니고 1차 면접은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것들 막 알아가시고 막 나의 역량 어필하시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저 이렇게 잘났으니까 저 좀 한번 써보세요라는 어떤 자기 PR의 시간이라면 2차 면접은 오히려 간절함을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갑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1차 면접에서 내 실력이 검증이 된 상태면 얘가 LG전자 연봉 줬다고 삼성전자 결국 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내가 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차 면접에서는 역량 어필, 2차 면접에서는 오히려 간절함 어필이 오히려 좀 승부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좋은 팁을 주셨는데 차 코치님도 또 면접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말씀을 좀 주신 거에서 좀 살을 보태자면 일단 실무진 면접의 경우는 정말 이 지원자가 실무에 적합한지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공 기반의 지식, 비전공자의 문과생에게도 관련 업종과 분야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폭넓게 묻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뭘 적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루루루루 친구에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소서를 좀 추상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지원 동기 같은 게 질문 자체가 되게 어렵게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기출된 질문만 봐도 RC, Reading Comprehension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래서 이 지금 적어준 더 큰 가치를 구현하겠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게 좀 질문 자체가 되게 막연하고 돌직구로 날라옵니다. 오승환 직구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어때요? 압박이라고 들어가죠. 탈압박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박이다. 날 공격하는 걸 공격이 아니고요. 본인 자소서 내용이 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확인차 질문을 한 건데 본인이 정리가 자소서에 대한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본인이 뭘 적었는지도 모른다거나 적어 있는 내용의 의미를 모른 채 접근하면 그만큼 어렵게 접근한다. 따라서 폭넓게 지식 준비와 본인의 자소서에 구체성을 더해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임원 면접은 준비한 얘기를 하면 다시 시킵니다. 정말 전통적인 기출, 수많은 분들의 후기가 지금 있습니다. 준비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말하면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면접 분위기 어떤지 좀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지를 좀 새로운 버전으로 그냥 즉석에서 좀 즉흥적으로 진행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그럼 즉흥 버전 또 하나 원래 준비한 거 하나 백업 하나 해서 뭐 3개를 암기하면 됩니까? 불안하면 암기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암기하다가 이제 불안해갖고 이제 미치는 일이 벌써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면접 촬영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쌤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그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뷰티 쪽에 지금 피부 케어 쪽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이라고 잘못 설명드린 부분은 네네. 미용 기기로 좀 말씀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면접은 이제 앞에 두 분 잘 말씀해 주신 것도 좋은데 저는 이공계 분들이 좀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화돼서 말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스타 방식까지는 알고 계신데 스타 방식을 넘어서 내 연구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내 분석력을 보여주려면 조금 색다른 툴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 스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 연구 결과라든지 프로젝트 설명할 때는 처음에는 need and motivation,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그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랜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을 통해서 어떤 부분까지 내가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액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메소드라고 한다면 어떤 연구 기법을 썼고 어떤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한 연구에 대해서 조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때 메소드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메소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3가지 정도 옵션을 선택권을 보여주시고 그중에 한 2가지 정도 선택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정성적인 결과와 정량적인 결과, 소위 미닝풀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
도구들을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를 얻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공계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 쌤들이 준비한 내용 정말 여러분들에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댓글 중에서 좀 베스트 댓글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송아 쌤이 뽑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번 주는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코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름이 심플했던 호철 씨께 좀 호철 씨. 호철 씨 네. 힘내시고요. 장호철님, 네 댓글 당첨 축하드립니다. 학교 가시길 축하드립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스펙, 자소서, 키워드, 하반기 채용 이슈, 뭐 면접 준비까지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쌤들의 하반기 기운을 팍팍 넣어줄 신의 한 수를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호한 쌤에게 신의 한 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쓰면서도 할 것들도 많고 또 가능성은 또 안 보이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고 누구나 살면서 그런 때가 있는데 저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비만 넘기면 2, 3개월 후에는 진짜 원하는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단계를 좀 흥미를 느끼면서 재밌게 이왕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코치팀. 네. 예, 뭐 이런 조언 매번 드릴 때마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그 억울함, 본 투비 와일드, 그 억울함을 이 전형에 다 안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 있죠? 그거는 취업 전형이 아닌 다른 활동들, 뭐 종교 활동이 됐건 연애가 됐건 취미 활동이 됐건 다른 걸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온전히 이 전형에 참여할수록 글자 하나 쓰고 문장 하나 작성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억울함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그런 활동이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아 쌤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그냥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냥 실질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LG 인적성 찍으면 마이너스거든요. 찍지 말고 둬라. 손짓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적성 점수 높지 않은 거 제가 알거든요. 찍으면 아웃이다. 그냥 둬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뭐 응원부터 실질적인 팁까지 주셨는데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 인삼협동조합입니다. 춘천시 태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업으로 출납창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입출금 관련 은행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2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1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드림저축은행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업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전공 무관이나 법학, 세무, 전산계열 전공 및 경력자 또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세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학점 우수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입출금 관련 은행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2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사원을 3명이나 구인하는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S&D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의 식료품 제조업으로 현재 창고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 무관하나 지게차 운전 가능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월 210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요,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인 20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금요일인 21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병주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취준생들이 서류 준비할 때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이런 걸 짚어봤거든요. 회사 이름이나 지원 분야를 잘못 적기도 하고 제출 기간을 지나서 제출하는 실수도 많았는데 병주쌤 학생 중에서 좀 인상이 깊게 이런 실수까지 한 학생을 봤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까 놓치기 쉬운 실수 부분에서 이제 2위를 이제 회사명을 잘못 썼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간혹 이제 취준생분들이 이력서에 이제 회사 로고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력서에 이제 내용은 틀린 건 없지만 간혹 이제 회사 로고를 타 회사나 다른 경쟁 로고를. 회사의 로고를 넣는 아찔한 네, 그거를 기억이 받아보면 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광탈이지 않을까, 바로 서류 광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소서를 복붙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실수들이 잘 발생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미 캐스터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그 사람 중 한 명이 전 것 같은데 저는 로고는 아니고 네. 이름을 잘못 넣어서 회사 이름을? 네, 복붙에 그게 근데 문제가 이게 정말 그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나도 모르게 정말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병주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자동화 공정 설비 제조 및 설비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SM코어입니다. 네, 오늘도 생소한 기업입니다. 자, 이 점이 이제 숨겨진 강소기업을 소개해 주신 저희 코너에 딱 맞는 취지일 텐데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M코어는 1972년 국내 최초 자동 창고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 물류 자동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설계, 제작, 제어 역량을 갖춘 물류 및 공정 자동화 전문 업체로도 유명하고 있는데요.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스태커 크레인, 무인 운반차, 공정 자동화 설비, 제어 시스템, 트럭 로더이며 우수한 기술 인력 및 글로벌 영업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들로 구성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17개국 이상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네. 물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SM코어 같은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장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77조에서 2020년 약 437조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연평균 20% 성장이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말 그대로 좀 더 똑똑한 공장이라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정을 뜻합니다. 네, 그러면 연평균 20%씩이나 성장을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오늘의 기업 SM코어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SM코어는 작년 1월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 수주 확대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SM코어의 올해 매출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SK그룹이 매년 1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에 SK하이닉스의 자동화 시스템 관련 수주 규모를 1,800억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미 SK라인은 대기업에 편입이 돼서 각 계열사의 수주를 맡고 있다는 것은 상품군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상품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M코어의 상품은 크게 자동화 시스템과 물류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 시스템의 집합체인 자동화 창고의 가장 큰 장점은 좁은 공간에 많은 보관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로봇을 이용한 운반 체계와 컴퓨터를 이용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자동화 기기와 연결하여 자동 창고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SM코어는 수십 개의 팔레트를 보관하는 소형 자동 창고에서 보관량이 10만 개가 넘는 초대형 시스템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화된 시스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자동화 기계로는 미니로더, 모빌렉, 팔렛 러너, 스태커 크레인, RGB, LGB, EMS 등이 있습니다. 네. 자동화 창고에 이어서 이 물류 관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류 관리 시스템으로는 크게 분류 및 선별, 포장 및 적재, WMS로 나뉘며 포장 및 적재의 ATLS 시스템은 오토트럭 로딩 시스템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화물을 트럭이나 컨테이너에 상차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캔트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화물을 정확한 위치에 신속하게 상차하므로 출고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지게차 운영으로 발생되는 실수나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한 히든 챔피언 기업인 만큼 카테고리 또한 어디에 포함되는지도 기대가 되는데 어디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SM코어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우량 매출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량 매출 챔피언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매출액을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출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SM코어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약 710억, 영업이익은 4억으로 동종업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종업계 2위와는 매출액이 무려 약 320억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SM코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약 340억으로 작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M코어는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요. 수주 총액은 약 430억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그룹과 관련한 것이 230억 가량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현대모비스 울산 수출물류센터 자동화 사업에 이어 올해 연말 완공될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공장, 이천 반도체 공장 등의 부품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도 SM코어가 따냈습니다. 수주 상황에서 보듯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전망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수주 계약에 지난해 미뤄졌던 해외 납품이 더해지면 올해 매출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매출액 상승에 힘입어서 동종업계 1위까지 차지한 SM코어의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1972년에 주식회사 신흥 우드위크로 설립된 지금의 SM코어는요. 1983년에 컴퓨터 컨트롤 자동창고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94년에 싱가포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2001년에 자동화 창고 시스템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초고속형 RGV와 스태커 크레인을 개발합니다. 2011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되면서 2013년에는 중국의 유한공사를 설립하고요. 2015년에는 미국의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에는 지금의 상호명인 SM코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해 국무총리 표창 모범 납세 수상을 하는데요. 2017년에는 SK 주식회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된 상품군의 개발과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매출액 1위를 놓치지 않는 기업 SM코어의 연역이었습니다. 네, 정말 끊임없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갑자기요?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며 금감원 공시 기준 작년 평균 연봉은 약 4,1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연봉도 괜찮은 수준인데 그럼 또 꼬리 질문으로 복지 수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코어는 우리 사주 제도를 비롯해서요. 각종 경조금 지원, 명절 귀향비 지급, 휴가비 지원, 자녀 초중고 대학교 학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주쌤, 채용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SM코어는 현재 6가지 부분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신입 부분은 전주 충주 공장 개전 부분과 자동 제어 자동화 설비 부분, 글로벌 비즈니스 부분 이렇게 4가지 부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경력 부분의 경우는 설계 부분, SE부 자동화 설비 시스템 설계 부분 이렇게 2가지 부분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접수 마감일은 모두 상이하며 충주 공장 개전팀과 자동 제어, 자동화 설비 부분의 경우 내일까지 접수 마감일이니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채용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총 6가지 부문 중에 신입 부분이 4가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신입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주 공장 개전팀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기 패널 제작과 전기 배선 업무를 담당하며 전기 기능사나 전기 전자공학, 캐드캠 능숙자, 그리고 해당 직무 근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 공장 개전팀인데요. 전북 완주에서 근무를 하고요. 충주 공장과 동일하게 전기 패널 제작 및 전기 배선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기 기능사와 전기 산업기사, 전기 전자공학, 그리고 해당 직무 경험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전주 공장의 경우는 충주와 다르게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제어 자동화 설비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근무를 하고요. 프로그램 및 전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기 전자공학과 반도체 공학, 인근 거주자, 해당 직무 근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인데요.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요. 해외 프로젝트 관리와 현장 코디네이션, 커뮤니케이션, 고객사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외 대학교 졸업자나 MS 오피스 문서 작업 우수자, 문서 번역 및 통역 업무 우수자, 해당 직무 근무 경험자를 우대하고요. 이곳 역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경력직과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병주쌤 혹시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최종 합격 순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SM코어를 추천하시는 이유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M코어가 올 들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한 수주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경영권을 인수한 SK그룹과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무서운 성장률이 기대되는 SM코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채용 정보 확인하시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